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짧은 우화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바위 위에 앉아있는 호랑이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힘도 세고 그래서 모두 다 내 말을 잘 듣는데 그런데 왜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도망을 갈까? 나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때 다람쥐가 호랑이의 고민을 알아채고는 높은 나무까지 올라 이렇게 말했죠. 호랑이님, 제발 힘 좀 빼주세요. 네,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호랑이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동물들은 없겠죠. 우리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권위감 같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소통도 일방으로 강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행복한 더불어 사는 사회는 항상 양방통행이 우선이라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시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경기도 안양시 중화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은 척추 만곡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 척추 측만증 하면 굉장히 익숙한데 네, 예. 만곡증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예. 질병인가요? 예. 척추 만곡증은 척추가 말 그대로 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곡증 안에 아까 말씀하신 척추 측만증 그리고 전만증, 후만증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척추 만곡증이라고 해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체는 척추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만곡이 되어 있는 상태가 정상인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목뼈가 7개라 그랬죠. 네. 목뼈는 약간 이렇게 C자형으로, 목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만으로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등뼈는 12개라 그랬죠. 등뼈는 약간 이렇게 후만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후만이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상태고. 그리고 허리뼈는 몇 개라 그랬죠? 허리뼈는 5개죠. 네. 허리뼈는 다시 이렇게 약간 전만이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런 척추의 그런 만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상적인 만곡의 상태가 더 심해졌을 때, 그죠? 목뼈가 더 심하게 구부러지든지 펴지든지, 그죠? 등뼈도 정상에서 더 이렇게 휘어지든지, 더 많이 휘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후만이라 그러죠. 후만이고, 허리뼈도 마찬가지. 저 약간 이렇게 전만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심하게 이렇게 척추 전만증이라고 척추 전만증.
그래서 정상적인 이 망곡의 형태에서 약간의 더 심한 그런 망곡의 상태를 나타날 때 우리가 병적인 상태, 그걸 척추 변형이라 그래서 척추의 그런 망곡증이라 그래서 병명을 붙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 척만증은 옆으로 휘는 사람이 정중앙에서 반듯해야 되는데 옆으로 네. 이렇게 휘든지, 그죠? 또 반대로 이렇게 휘든지, 이건 척추 척만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척추 측만증은 허리가 좀 옆으로 휘는. 예, 그렇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휘고요. 네. 또 반대로 휘고 이게 척만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척추 측만증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척만증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후만증도 있고 네. 척추 후만증, 등뼈가 정상으로 어느 정도 망곡을 형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등뼈가 심하게 이렇게 굽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척추 후만증은 등뼈에 주로 후만증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척추 전만증은 아까 허리뼈라 그랬죠, 그죠? 네. 허리뼈는 약간 앞으로 이렇게 전만이 되는데 이게 심하게 이렇게 전만이 됐을 때 이걸 척추 전만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척추 후만증, 척추 정만증, 그리고 목뼈에서도 목뼈가 심하게 또 전만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또 목뼈는 일자목인 상태가 있고, 네. 그죠? 일자목의 상태가 있고, 이제 그렇게 척추 전만증과 크게 척추 후만증과 그리고 척추 척만증, 옆으로 휘는 척만증 세 개로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휘어 있지만 그게 지나치게 휘어 있는 상태를 크게 측만, 전만, 후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예. 휘어 있는 것이 조금 과하게 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원인은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이런 증상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세가 계속 습관적으로 자세가 불량한 자세가 계속 유지가 될 때 이러한 증상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셋째는 이런 구조적으로 그러한 이상이 왔을 때 어떤 외상이나 심하게 척추를 다쳤든지 아니면 어떤 감염에 의해서, 그리고 류마티스 그러한 병변에 의해서 척추 자체에 그런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런 망곡이 심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어떠한 병적인 그런 상태에서 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결핵성으로 인해서 척추에 어떤 병변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강직성 척추염, 이런 척추의 염증이 심해져서 척추에 그런 변형이 오든지, 또 어떤 척추에 그런 종양이 생겨서 척추에 그렇게 변형이 올 수 있는 그런 병적인 상태로 우리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척추의 망곡증은 아직까지도 그런 명확한 그런 원인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척추 만곡증 환자분들이 자신이 척추가 휘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지만 네. 치료도 되고 좀 자세를 좀 교정도 하고 할 텐데요. 어떻게 좀 이런 걸 알 수가 있나요? 네, 척추 만곡증의 그러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선은 나타나는 그런 외관상의 그런 증상이 되겠죠. 그런 외관상의 이상으로 앞에서 반드시 봤는데 네. 이 척추가 틀어져 휘어 있단 말이죠. 휘어지고 심하게 휘어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심하게 등이 많이 굽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자세가 또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외관적으로 이제 그런 눈에 띄게 그러한 이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망곡증의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대칭이 일어나겠죠. 틀어지게 되면은 양쪽 어깨의 높이도 다르게 되겠죠. 한쪽 어깨 높이는 올라가고 한쪽 어깨 높이는 내려가고,
그러면 골반 높이가 다르게 되겠죠. 골반도 한쪽 골반은 더 올라가고 한쪽 골반은 내려가고 이러한 외관상의 그러한 이상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게 우리 주되게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증상을 이런 아무래도 자세가 틀어지고 자세가 좋지 않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걸음 걸을 때 보행할 때도 그러한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런 이 아직 성장기에 있는 그러한 아이들에게는 성장의 그런 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틀어지고 하면은 뇌에 정상적으로 또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의 그런 신경의 그런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뇌에도 그런 영향이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증이 또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든지 골반이 아프든지 그리고 또 머리도 아플 수가 있고 이런 다리에 그러한 통증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났을 때는 또 어떤 질병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세하게 MRI 촬영을 해서 정밀 검사를 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통증이 오는가, 그래서 자세하게 원인에 따른 그러한 또 치료를 그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런 뭐 증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내원을 했을 때 진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진단은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렇게 후만이 돼 있고 이렇게 망곡이 돼 있는 그런 상태는 우리가 이런 그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 그런 방사선 촬영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로서 이런 척추가 많이 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심하게 휘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휘어 있는 상태가 우리가 각도로 그걸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휘어 있나, 20도, 30도, 40도, 50도 이런 휘어져 있는 것을 각도로 표시해서 환자분의 그런 휘어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만증은 10도 이하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아주 약한 그러한 상태로 보통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신경학적인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상지나 하지나 팔 다리의 그런 근력이 어떻게 약해져 있나, 정상적인가, 근력의 그러한 그런 약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 감각, 이런 팔다리의 그런 감각이 정상적으로 감각이 좋은지, 또 신경의 그런 반사가 정상적으로 신경이 또 이런 반사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신경학적인 검사를 해서 그런 이상이 나타나면은 그 이상에 따라서 또 자세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또 MRI 촬영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자세한 원인을 또 찾아서 또 그렇게 치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러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거기에 따른 그런 치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쨌든 척추 만곡증이 발견되었을 때 치료를 좀 어떻게 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예, 치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런 보존 치료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더 악화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를 보존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존 치료요? 예, 네. 보존한단 말이죠. 현재 네.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그러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곡의 상태가 아주 크지 않은 그런 환자들, 그러니까 아까 각도를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가 40도 미만, 그죠? 40도 미만의 그런 만곡의 그러한 환자들은 이런 만곡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예방을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조기를 그렇게 착용하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망곡이 심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도 미만의 그런 망곡의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런 보조기를 착용시키지 않고 상태가 계속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는지 더 심해지는지 이것을 관찰을 계속하는 그런 관찰을 하고 관찰에 따라서 또 심해지면은 거기에 따른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망곡이 아주 큰 환자들, 그래서 각도가 한 50도 이상, 50도 이상 망곡이 아주 심해졌을 때는 그러한 망곡 상태를 좀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적인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계속 성장하는 상태고 성장이 끝난 상태, 성장이 끝난 그런 10대 이 10대의 경우에 이러한 망곡의 각도가 50도, 60도 이상 이렇게 망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수술적인 그런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수술적인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망곡적인 치료도 이런 본인의 건강 상태가 또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자세를 또 최대한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음식도 그런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의 정상적인 순환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런 항상 그런 음식도 좋은 음식을 드시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운동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이 근육이나 근력의 그런 근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이나 이런 척추의 그런 운동, 체조나 이런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이런 척추나 근육의 아주 그런 탄력과 유연성을 키워줌으로써 이러한 상태가 계속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한의학적 치료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한의학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관된 그러한 부분이 이런 간과 이런 연관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비위장 그리고 이런 신장계통과 어떠한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은 이런 근육과 아주 그런 혈액과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 기능이 정상이고 아주 간이 이런 건강하면은 이러한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도 아주 탄력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 기능이 자꾸 피곤해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지속적으로 약해졌을 때 이러한 근력이 그런 근육의 그런 근력이 자꾸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이런 탄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은 이런 척추를 받치고 있는 게 바로 근육이죠. 그런 근육이 약해지고 약한 쪽으로 척추가 또 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척추에 그런 영향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간 기능을 좋게 도와주고 튼튼하게 해주고 또 간이 약해지고 간이 안 좋아지면은 간이 자꾸 울체가 돼서 또 그런 안 좋은 영상이 그런 간에 울체된 상태를 또 풀어주고 간 기능을 좋게 해주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치료를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비위장이 약하게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속이 거북하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적이 될 때는 우리 몸에 이런 대사장애가 오고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 순환 장애가 자꾸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몸에 자꾸 이런 근육이나 이런 근력이 또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또 척추에 그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런 신장에 그러한 영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이런 비뇨 생식기와 그리고 골격계와 아주 그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건강하고 신장 기능이 아주 좋으면은 이런 골격계도 아주 튼튼하고 골격계도 힘이 있고 또 이런 비뇨 생식기나 내 몸에 그런 힘이 아주 그런 좋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장 기능이 자꾸 약해지고 만성적으로 자꾸 피곤해지고 나빠졌을 때는 우리 몸의 골격계가 자꾸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 척추도 자꾸 약해지고 그러면 또 근육도 약해지고 근력도 자꾸 약해지니까 이런 척추에 막부로 영향을 미쳐서 그러한 영향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됐을 때는 이러한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그리고 근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러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약도 저희가 그런 상태에 맞게 또 체질에 맞게 또 한약도 그렇게 처방을 하고 또 침이나 부항이나 또 이런 뜸 치료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많이 그렇게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척추가 우리 몸의 중심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나 척추 만곡증을 좀 방치하게 되면 이게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까 이런 만곡의 그런 상태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곡의 각도가 점점 더 심해져서 아주 이제 심해졌을 경우 그리고 각도가 한 60도에서 한 80도 이상 60도, 80도 이상의 큰 만곡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틀어진 그런 환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우리 몸에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만곡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가슴 부위에 그런 만곡으로 인해서 눌리게 되겠죠. 네. 눌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호흡에 그런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호흡에 장애가 오고 또 심장이나 폐 기능에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심하게 만곡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척추에 그런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허리에 통증이 오고 자꾸 이제 목에 통증이 오고 또 머리도 아프고 이러한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하게 이렇게 만곡이 돼서 목뼈도 만곡이 되고 또 목뼈가 아까 이런 전만이 또 심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심해질 때는 아무래도 머리에 순환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뇌의 그런 신경의 순환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척추가 또 심하게 이렇게 많이 또 허리도 자꾸 심하게 전만이 되고 척추가 많이 틀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디스크 허리 추간판 탈출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디스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곡이 심해지면은 아무래도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신장 키가 아무래도 자꾸 이제 그런 그런 게 성장이 자꾸 이제 그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아무래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허리에 자꾸 그런 영향이 심하게 오게 되면은 이제 다리로 하지 쪽으로 그런 감각이 이상해지고 그런 하지에 그런 마비 증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항상 궁금한 건 이 척추 질환이 완치가 가능하냐의 여부거든요. 이게 완치가 가능한가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곡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치료의 그러한 상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존적인 치료,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
그리고 또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아까 보조기를 착용한다 그랬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심하게 망곡이 아까 60도, 80도 이상 망곡이 심하게 왔을 때는 네. 그런 수술적인 치료로서 망곡의 그거를 망곡 상태를 감소시켜 주는 그런 치료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곡 상태를 작게 만들어 주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런데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망곡증의 원인을 알아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또 FCST 학회는 아무래도 턱관절 전문 치료 학회다 보니까 이 척추 만곡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FCST 학회에서는 척추 만곡증 치료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 FCST 턱관절 이 학회에서는 이런 턱관절이 우리 척추에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절이고 또 척추에 아주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이러한 균형 상태가 이렇게 불균형 상태가 오게 되면은 이런 두개골, 머리나 그리고 목뼈 1번, 2번 목뼈가 이렇게 아탈구가 돼서 이렇게 틀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전신의 척추에 그런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절이 바로 이런 턱관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척추가 33개의 그런 뼈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유일하게 이런 축을 가지고 있는 뼈는 두 번째 목뼈가 이러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뼈를 축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척추의 이 두 번째 목뼈, 이 축추가 우리 모든 척추의 그런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추가 틀어짐으로써 우리 몸에 이러한 척추가 목뼈, 등뼈, 허리뼈가 다 연관이 돼서 같이 이렇게 틀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추는 우리 척추의 그러한 중심축이 되고 또 이런 축추는 머리에 또 중심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턱에 또 중심축이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턱관절에 이런 불균형이 오고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 축추의 두 번째 목뼈 축추에 막고로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축추에 영향이 와서 축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신 척추에 영향이 와서 전신 척추가 다 이렇게 틀어져서 그러한 오는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어지게 되면은 척추에 그런 척만증도 오고 척추의 후만증도 오고 이러한 척추의 만곡증이 자꾸 더 심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뼈도 정상으로 이렇게 C자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은 C자형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일자목이 되고 이러한 상태를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마찬가지로 허리도 정상적으로 약간 이 전방으로 이렇게 만곡이 되야 되는데 이게 일자 허리가 또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의 전체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로벳 반응계라고 그러한 그런 말씀드리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움직임은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나 동작을 이렇게 취하려면은 우리 척추나 근육이나 우리 모든 이런 상태가 어떤 원칙과 규율에 의해서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뼈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제일 밑에 있는 허리뼈, 5번 허리뼈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똑같은 정도 각도만큼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면은 다섯 번째 바로 위에 네 번째 허리뼈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세 번째 허리뼈가 같은 방향으로 또
같은 각도만큼 틀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네 번째 목뼈가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 허리뼈는 왼쪽 방향으로 반대로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척추가 이러한 상호 연관관계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턱관절 FCST라는 이러한 그런 요법을 통해서 턱관절의 그런 균형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이런 척추의 그런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목의 일자목이라든지 그런 척추 이런 망곡이 심한 그런 상태나 이런 척추의 디스크 상태나 이런 척추 환자들을 저희가 치료를 하고 많이 유효한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이런 망곡이나 척추 측만증도 저희가 치료를 해서 많은 또 유효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치료 사례 있다면 짧게 한 가지 정도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여자 환자입니다. 15세, 15살 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한 20도 이상 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허리나 어깨에 이런 통증이 오고 또 다리가 당기는 통증이 오고 이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CST 요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8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회 치료 후에 다시 방사선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척추 측만의 상태가 한 11도 이상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주 또 환자분이 좋아하시고 현재도 계속 치료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환자는 남자 환자 10세인데 틱 장애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 장애를 치료하고 있는데 이러한 척추 측만증도 있었습니다. 네. 척추 측만증 한 20도 정도 되는 각도로 있었는데 한 20회 정도 치료했더니 거의 척추 측만증이 5도 이하로 아주 반듯하게 좋아지는 것을 보고 틱을 치료하러 왔는데 이런 척추 측만증까지 좋아졌다고 아주 좋아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척추 만곡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척추 만곡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도라지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라지는 저희가 많이 보고 또 실제로 또 많이 또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라지는 저희가 또 이런 중요한 그런 약재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이런 초롱꽃과의 그런 도라지의 뿌리를 저희가 건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봄이나 가을에 저희가 뿌리를 채취해서 그런 껍질을 벗겨서 햇볕에 말려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에는 흰 꽃이 필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청색꽃, 약간 푸른 꽃이 피는 그런 도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효로 봤을 때는 이런 푸른색, 청색
꽃의 그런 뿌리가 아주 약효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라지는 우리가 한약에서는 우리가 길경이라고 합니다. 길경.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서로 맺는다. 서로 뿌리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꼬여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맺는다. 그래서 결인데 이거를 이제 길이라 그래서 길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길경, 경은 서로 이제 그게 꼬여 있는 상태가 두레박줄과 같다고 해서 그런 네. 두레박줄이라는 뜻의 그런 경을 씁니다. 그래서 길경이라는 그런 한약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라지는 그런 기관지에 아주 좋다고 보통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라지에 삽쌀한 그런 맛이 나는 사포닌 성분이 이런 기관지를 자극해서 기관지 점막에 가래를 삭혀줍니다. 그리고 점막에 보호물질이 잘 나오게 해서 그런 기관지의 그런 항염 효과,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이런 기침이나 가래나 이런 천식으로 고생하시든지 또 기관지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도라지를 찧어 가지고 네. 꿀에다가 섞어서 두었다가 수시로 이런 그렇게 드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라지는 혈관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 내부에 쌓이는 이런 콜레스테롤을 이런 청소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런 도라지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당뇨에 아주 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에 있는 이런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이런 혈당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의 경우에 이런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도라지는 성질이 약간 좀 찬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감기로 인해서 이런 기침을 하고 네. 또 감기로 인해서 이런 가래가 있고 또 목이 붓고 또 목에 그런 염증이 있고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약재입니다. 네. 그래서 감기로 인해서 그런 염증이나 부었을 때나 이럴 때 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기로 인해서 오지 않고 이런 기침이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장기적으로 그런 기침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이나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몸이 체력이 아주 약해지겠죠. 그래서 체력이 아주 약해져 있는 사람이든지 또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기침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좀 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도라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부모님 상담이요. 아, 그 부모님 두 분 다 상담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아버님이
네. 당뇨가 있으신데, 아, 그럼 아버님 먼저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키가 167 정도시고요. 네. 몸무게는 60 정도시고, 네. 또 뭘 얘기하셨죠? 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65세요. 아, 네. 지금 제 네.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버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당뇨가 있으신데, 예, 병원을 당뇨 그 검진 말고는 잘 안 가려고 하시고, 예, 당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안과 질환은 이렇게 계속 있으신데, 몸 같은 데가 피부가 자꾸 이게 각질이 벗겨지시고, 발톱 같은 데 이렇게 일하시면서 사고로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좀 부서지고 있는데, 그게 점점 더 크게 피도 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던데, 그냥 그렇게 놔둬도 될지.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당뇨가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상처가 이렇게 다쳐서 상처가 생기더라도 상처가 잘 낫지가 않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상처가 자꾸 낫지 않고 또 자꾸 상처가 덧나기도 하고 이 순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짐으로써 이런 상태가 계속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상처가 계속 낫지 않고 심해졌을 때는 아무래도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또 네. 그러한 상처를 우선은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치료를 하시고 또 당뇨가 많이 심하십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 수시로 변한다고 하셔가지고 최근에 갔을 때는 조금 또 숫자가 높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일단은 당뇨가 계속 있을 때는 당뇨를 계속 관리를 하고 또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또 병원에서 그런 당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을 또 잘 못 주무시는데 그런 거는 괜찮으신지? 잠을요? 네. 잠을 못 주무시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당뇨가 있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몸에 자꾸 그런 영향이 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순환이 안 좋고 몸이 편치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잠도 그런 깊이 안 오고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은 당뇨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또 이제 이런 평소에 또 그런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항상 음식도 시간 딱딱 맞춰서 잘 드시도록 하시고 항상 기분도 좋게 옆에서 네. 잘 도와주셔가지고 항상 즐겁게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보통 당뇨는 아무래도 식생활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뇨는 가끔씩 이제 당뇨에 좋다 이런 음식들이 이렇게 가끔씩 뭐라고 할까요? 이걸 파동이라고 해야 될까?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어떨 때는 산양류 파동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뇨에 좋은 것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게 유행을 타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정말 당뇨에는 이런 것들이 좀 좋다 아니면 피해야 된다 이런 좀 보편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당뇨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이 음식을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음식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당뇨도 이 내 몸에 이런 장의 건강이 아주 중요하니까 네. 음식도 좀 좋지 않는 음식은 피하시고 내 집에서 음식 드시는 정상적인 그런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항상 시간을 정상적으로 시간 맞춰서 음식을 드시도록 네. 하고 규칙적인 식생활하고 그렇게 음식 관리하고 식생활 일정하게 하고 그렇게 드실 때 드시고 안 드실 때 안 드시고 이렇게 하는 일상적인 그러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또 이게 금방 그렇게 어떻게 변하고는 그런 게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내 몸이 좋아지면은 당뇨도 좋아질 수가 있고 또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에 이런
기능이 안 좋아지면 당뇨도 더 심해지니까 항상 관리를 잘 하시고, 또 당뇨병에는 그런 뽕잎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뽕잎을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서 계속 꾸준하게 이런 뽕잎을 가루로 만들어서 계속 드시면은 또 당뇨에 아주 또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뽕잎 예. 같은 거 좀 자주 드시면 좋겠네요. 네, 예, 전화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6325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나이가 64세, 키는 163cm, 몸무게는 61kg의 남성인데요. 증세는 약간 가려움이 있어서 만지면 좁쌀 같은 붉은 반점이 생기고 굉장히 가려워요.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많이 가렵고 좁쌀처럼 많이 생기고. 네, 이게 긁으면 생기시나 봐요. 긁으면은 가려우니까 긁으니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가려운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좁쌀처럼 반점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보통 이런 그런 이 몸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이게 또 영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몸에 조금 열이 많든지 또 그런 체질에서 이제 더 심하게 어떤 좀 그런 열을 올리는 그러한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너무 좀 덥게 그런 열이 나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는 더 가려워지고 더 좁쌀 모양으로 더 심하게 올라오는 그런 거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와도 물도 적당하게 좀 이렇게 드셔 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물을 적당히 드셔 주시면서 또 이제 열이 너무 과하게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또 이제 그 열을 조금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얼음찜질을 해도 좋고 또 진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원을 하셔가지고 자세한 진찰을 해보시고 과연 이러한 증상이 그런 내 몸에 그런 열로 인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부분에 그러한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걸 진찰해보고 자세하게 그렇게 또 치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박사님 참 물 많이 먹는 게 좋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듣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케이스가 그런데 저 물 먹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이게 많이 먹으려고 해도 좀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물은 꼭 많이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네.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게 그래서 가장 정말 많이 안 먹는 편이라서.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로 먹을 때와 안 먹을 때 그것을 구별해서 드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막 물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식사할 때 밥 먹을 때는 물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예. 밥 먹을 때가 밥 제일 먹을 유일하게 때, 물 먹는 순간인데. 밥 먹을 때는 네. 물을 먹지 말고, 아무래도 밥 먹을 때 막 물에 말아서 막 밥을 물에 말아서 저 고등어 같은 거 이렇게 얹어서 막 먹는 경우 있죠. 그래 되면은 네네네. 위에는 위산이 나옵니다. 위산이 그런가요? 나오는데 위산이 희석이 되겠죠. 네네네. 위산이 희석이 되면은 소화 기능이 그만큼 더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위가 한 두 개만 일을 해도 네. 위가 충분하게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물 말아서 내가 계속 먹고 하면은 위산이 희석이 되니까 네. 두 개만 갖고 위가 소화를 못 시키겠죠. 그러면 위가 3개, 4개, 5개의 힘으로 이제 막 위가 막 움직여야 됩니다. 네네. 그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위가 피곤해지겠죠. 그러면은 자꾸 위가 피곤해지고 또 막 그래 되면 위가 자꾸 더 나빠지겠죠. 네. 그리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또 막 먹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위산이 또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오겠죠. 그러면 속이 쓰리고 위산 과다 증상이 계속 막 심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도 항상 밥 먹을 때 식전 식후 한 30분은 물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은 드시지 말고 네. 그 외의 시간은 또
물을 많이 드시고 물도 드실 때 물도 좋은 물 드시고 네. 물 먹는다고 해서 뭐 이런 음료수 이런 그쵸, 그런 건 음료수 좀 자꾸 다른 먹지 거죠? 말고 네. 물도 좋은 물을 먹어서 내가 정말 좋아지도록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몸이 안 좋을 때는 물을 드시다가 좀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겠죠. 네. 너무 찬물을 드시면은 또 자꾸 또 몸이 안 좋을 때는 영향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염두에 두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원하는 걸 너무 속속들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